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방사TV 여우집 막내집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네, 빌라를 사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주위에서 그거 빌라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망설이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아직까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막내집은 지금 이방사에서 예, 신축 빌라랑 빌라 담당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담당자시니까 손님이 오시면 빌라를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예. 뭐 빌라를 처음부터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월세 계약은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매매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현금 보유량이 적으신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제 현금 보유량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제가 분양 쪽이나 아니면 빌라 쪽을 좀 추천을 드려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원하시는 분이나 추천하는 거는. 예, 그런데 또 유독히 저는 아파트가 불편해요 이런 분들을 또 저는 계세요.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빌라를 또 찾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신축 빌라가 장점이 있으니까 추천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실제로 거주했을 때 예, 제일 좋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좀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현금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내가 실입주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만족도가 좀 크다. 그게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필요 없이 다 확장형으로 좀 나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집에다가 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바로 들어오셔서 입주를 하셔도 이제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억 중후반대 정도 돼도 거의 30년 되는 그런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 빌라는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뭐 안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구조보다 더 좋은 구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리모델링 비가 안 든다. 실제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넓죠. 그쵸.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뽑을 거면 저는 가정주부라서 그런지. 관리비죠. 네, 관리비. 네, 관리비가 확실히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24평 정도 하면 뭐 15만 원대, 뭐 좀 더 나오면 17만 원 정도까지 하는데 기본 관리비가. 근데 만약에 30평대로 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만 원 훌쩍 넘어요. 20만 원 중반대. 네. 그리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게 되시면 뭐 기본 관리비, 이제 뭐 공동 전기, 공동 청소비 정도만 좀 내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한 5만 원 정도 많게는 되신다고 5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빌라는 진짜 추후에 난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불편할 것 같아 아파트처럼 그러는데 관리비를 내고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3만 원에서 5만 원 내면은 아파트처럼 청소도 해드리고 분리수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되게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요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건축주분들이 짓는 것도 많지만 그 기업이 짓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기업이 이제 끼고 있는 뭐 청소업체라든지 관리업체들이 다 따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 안에 이제 건물 공동청소나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어요. 살면은 좀 더 그런 만족도가 또 높구나. 네네. 저는 근데 좀 더 한 가지 만족도 살면서 좀 더 높은 거는 아무래도 주차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 20-30년 된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세대당 한 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0.7대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도 뭐 1.2대, 1.3대인데 한 세대당 2대 되기가 좀 벅차죠.
근데 뭐 요즘에는 부지 넓은 데다가 빌라를 맞아요. 짓는 데도 많아서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운전 잘 못하시는 뭐 미숙한 주차나 이렇게 미숙한 여자분들, 아내분들 같이 네. 뭐 운전하게 되면 그런 주차라든지 이런 게 또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지가 넓다 보니까 주차 라인 자체가 되게 넓어요. 네네. 실제로 가보시면. 그래서 주차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동간거리도 그러겠네요. 네, 동간거리도 되게 가깝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요즘 신축 현장을 가보시면은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동간거리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꽤 넓은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넓은 건데 이제 아무래도 선입견이 조금씩은 있으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금 이 사진 보더라도 앞에가 네네. 뷰가 되게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신축 빌라는 가성비 면에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네. 네네. 신축 빌라는 그러면 가성비가 좋다.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왜 그 요즘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구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축 빌라도 마찬가지고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보통 지금 주공 아파트, 뭐 대표적으로 신아리 진우나 네네. 이런 데를 보더라도 20, 30년 된 작은 평수가 20평대가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올랐고요. 3년 전 대비 1억 정도가 그쵸. 올랐죠. 예. 네. 근데 이게 급속도로 좀 올랐어요. 맞아요. 예. 특히 작년 때서부터 좀 네,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잘 내려오질 않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평대 아파트는 거의 이제 7억 가까이도 하고, 맞아요. 예, 그 대원 칸타빌이라든지 아니면 한양 수자인, 최근에 이제 대원 칸타빌 롯데캐슬. 라온 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억 중후반대 분양을 받았는데 네. 지금 실제로 거의 5억 선에 거래가 맞아요.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규 아파트는 예, 중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한 2억 정도 이상이 좀 뛰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보시면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도 3년 전 대비했을 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 토지값도 당연히 2천이 펌핑이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인건비나 네. 자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신축 빌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아파트나 전원주택 뭐 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신축 빌라 분양할 때만 해도 1억대 그리고 2억 초반대 맞아요.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현장을 돌아보니까 2억 초반대도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2억 중반대부터 맞아요. 후반대까지예요. 근데 복층이라든지 테라스 같은 경우는 3억대 초반대까지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자 대비 가격은 똑같이 오른 것 같아요. 아파트나 맞습니다. 빌라나.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지 않아요? 신축 빌라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과장님 저 그래서 사도 괜찮아요? 네. 막 이런 분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실제로 3년 전 당시에 이제 거래 분양을 받으시고 네네. 그때도 아마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그쵸, 거예요. 그쵸. 빌라는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거래돼 3년에서 4년 정도 거주를 하시고 매매를 내놓으셨을 때 제가 실거래가 찍힌 거를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그쵸. 사실 분양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 선으로 다 거래가 되더라. 못해도. 네, 못해도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파트나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무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이득을 보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이야 이제 호황기였으니까 그렇겠지만 맞아요. 지금 또 매도 타이밍은 또 아니어서 또 주춤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3년 전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아파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솔 2차였어요. 네네. 근데 거긴 큰 평수가 있거든요. 40평대 가까이인데 그분이 이제 공실로 냅뒀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그분이 5층인가 4층을 내놓으셨는데 2억 4천대에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많이 싸게 내놓으셨네요. 싸게 내놨는데도 네. 불구하고 거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엄청 깎여서 또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최소 마진으로 잡았는데도 안 나가다가 네. 더 마진으로 내린 거는 본인이 들어갈 때 리모델링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못해도 2천에서 3천 이상은 드린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도 산다고 해서 꼭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은 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 뭐 빌라는
아파트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축이나 네.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지만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내가 편하게 살고 가격적인 면에서 장벽도 낮고 네. 그리고 편하게 거주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주하다가 네. 팔 때 별 차이 없이 잘 팔리고 이런 것만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구조 좋은 것만 잘 선택해서 들어가면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아, 그렇죠. 예, 실제로 저도 이제 신축 빌라 또 당연히 밟고 저도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이제 복층이라든지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실제로 판매해 드린 적도 있어요. 매매해 드린 거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축 빌라라서 떨어진 것 때문에 무서워서 저 구매 못 하겠어. 이거는 진짜 예.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시면은 어떤 집도 매매를 못 하시기 그쵸. 때문에.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왜 움직이지 않는 자는 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방사